샤오미 전기차가 이번에 나왔는데요. 9,500만원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절반 가격에 나왔습니다. 표준은 4,000만원, 프로는 4,500만원, 맥스는 5,500만원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중간형인 프로는 한 번 충전에 830km를 가요. 최고 시속이 210km입니다. 충분히 좋은 성능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4,500만원이다. 여기에다가요, 올해 주문을 하면은 자체 개발 인공지능으로 된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평생 공짜로 준다. 4,500만원에 이 정도로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 생각이 되는데, 현지에서는 적정하다, 비싸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싼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근데 이게 그렇구나라고 봐야 될 게 아니라 이게 향후 전기차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 뉴스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동안 샤오미 제품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판매 시작 27분 동안 5만 대가 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한 달 동안 판매하는 양과 비슷해요.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반응이 좋았을 것인가? 우선 디자인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딘가를 연상되게 하는 앞과 뒤가 각자 다른 회사인 짝퉁 느낌이 좀 나긴 했었는데 디자인 나쁘지 않았고요. 성능 괜찮았고요. 가격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매력을 주면은 충분히 구입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비싸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중국은 내수랑 수출품의 가격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작권, 인증, 라이센스 등을 무시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겠지만 해외로 수출이 어렵겠죠. 해외 수출 목적으로 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비아디가 저렴한 전기차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순수 전기차가 아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전기 충전을 해서 달리다가 전기를 다 쓰면 휘발유를 가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배터리가 적게 들어가고 저렴한 가격으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순수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격이 전기차보다 저렴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표를 보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 플러그 하이브리드 시장, 순수 전기차 시장 모두 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은 충전 시설이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어요. 캘리포니아라면은 순수 전기차 충전에 스트레스가 적겠지만 충전 시설이 부족한 다른 지역들은 휘발유 사용도 가능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샤오미는 상징적으로 전기차를 처음 공개한 거고 이후에는 가격이 낮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주면서 수요를 계속 끌어올 거라 예상이 되거든요. 2천만원짜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수출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격적으로 매력을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쪽은 아니겠지만 미국 중부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저렴하고 휘발유가 가능한 모델에 대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샤오미는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 것이냐? 중국에서 테슬라, 비아디가 양분한 시장을 들어가서 3등분 하려고 들어가는 거겠죠? 해외를 개척하는 건 진짜 목표라 보는데요. 최근에 중국 전기차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외국에서 중국 전기차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마침 중국 내에서 리튬이라던가 배터리라던가 전기차라던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을 내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과거의 패턴과 똑같은 거죠. 가격을 눌러서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을 만든 다음에 해외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해서 해외 시장을 장악하는 방법, 그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해외로 차를 수출하려면은 카킬이라는 배에 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카킬이 운임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 전기차가 해외로 많이 수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해외에서 중국 전기차가 먹힐 거냐?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가성비로는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브랜드 시장도 있지만 가성비 시장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삼사는 브랜드 시장인 거고 이제 도요타나 현대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가성비로 인기를 얻고 들어간 겁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 전기차가 성장을 유지하려면은 가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성비 좋은 전기차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포드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전기차 실적이 지금 아주 엉망이에요. 저가격에 팔아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기가 캐스팅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효율을 올렸기 때문에 마진이 나는 거지 상당히 고전하고 있거든요. 의문점은 중국 전기차들이 낮은 가격에 팔아도 과연 남을까에 대한 의문이에요. 아마 중국 전기차들도 적자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고 풍족하게 구할 수도 있고 리튬이라던가 배터리라던가 밸류체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생산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샤오미는 테슬라처럼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자동차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용하면은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없다라는 단점은 존재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 전기차 가격표를 봤을 때는 적자라 생각하거든요. 표준이 4천만원인데 LFP 배터리를 쓰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가격들을 보면요, 800km를 가려면 최소 3천만원짜리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아무리
싸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줘야 될 거예요. 그럼 샤오미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도 CATL과 BYD에서 사오는 거고 자동차도 OEM을 생산하는 건데 이거는 적자를 보면서 파는 거라 봅니다. 당장은 적자를 보면서 판 다음에 나중에 마진이 나는 모델을 팔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쓸 것이다 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데 샤오미 전략상 원래 박리담회를 많이 씁니다. 적은 마진율을 가지고 여러 제품을 팔아서 계속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샤오미가 지금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1위일 거예요. 그럼 샤오미 전기차를 사는 사람은 샤오미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아주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가 잘 팔릴수록 스마트폰이 잘 팔립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만 팝니까?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 여러 개 있잖아요. 다 조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샤오미 거로 전자제품을 다 통일시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아닐까. 한동안은 적자를 가져가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했던 원래 패턴이 그런 패턴이었었어요. 가전이든 철강이든 태양광이든 저가 공세를 하는데요. 정부가 처음에 이 시장이 미래산업이다 보면은요, 그 산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들 수 있도록 엄청난 보조금을 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 시장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죠. 돈이 안 되는데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생산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서서히 보조금을 줄여요.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 된 상태에서 보조금을 줄이니까 전기차가 배터리한테, 배터리가 양극재한테, 양극재가 리튬한테 계속 가격 인하 압박을 하게 됩니다. 공급이 과잉됐는데 갑자기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품 가격이 뚝 떨어져요. 이제 이 시장은 기술이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 누가 더 저가로 많이 찍어내느냐가 중요한 시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도 보면 보조금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작년에 판매된 전기차 60%가 중국산이었고요. 태양광은 95%가 중국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럼 샤오미라는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려는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트럼프 이후에 리쇼링을 통해서 밸류체인을 미국 내로 가져오는 전략을 만들게 된 것도 중국이 이런 전략을 쓰면서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중국에 가는데 전기차 배터리 과잉 생산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역 보복보다는 IRA 강화책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오는 거를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최근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러스트벨트거든요. 이 표가 트럼프한테 갔을 때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거고, 2020년에는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바이든이 당선됐었습니다. 이 러스트벨트를 또 장악해야지만 바이든이 재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을 배제하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가적으로 낼 가능성이 올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수혜를 보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투자하는 전략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애플이 포기한 전기차 시장을 샤오미가 어떻게 3년 만에 하게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OEM으로 하니까 나머지는 할 수 있겠죠. 결국은 판매 전략과 설계가 중요한 거니까요. 근데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3년 안에 완성을 시켰을까? 그게 가장 의문이긴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OS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OS를 기반으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사업 모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기능을 보통 구독제로 할 거예요. 자동차를 파는 거는 싸게 팔고 계속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요를 내게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매달 돈을 지불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싸게 팔고 통신료를 매달 내게 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샤오미가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완성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의외였었습니다. 이제 테슬라한테 주는 영향도 있을 건데 당장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테슬라만의 독점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샤오미도 만약에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은 미래 가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움직이고 샤오미는 소형 라이다도 같이 달았습니다. 샤오미의 저가 공세는 테슬라도 가격 인상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샤오미 때문에 가격을 쉽게 올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률 증가에 부담을 줄 수 있겠죠. 독일차처럼 브랜드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테슬라가 고급 이미지를 가져가려면은 어떤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거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 X도 있고 스타링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혼합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샤오미 전기차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막 다음 주 월요일에 홍콩 샤오미 주식 사면 어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고 이게 미국이 어떤 조치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시나리오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시간 많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 공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이 자료들을 수합하는 방법,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돈이 흘러갈 건지를 예상을 해본 다음에 그게 흘러갈 수 있는 자리에 그게 흘러갈 수 있는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전략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PER 알아, ROE 알아. 그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공부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PER을 가지고 ROE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주식을 발견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 뉴스를 가지고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이게 오르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방법이 진짜 주식 공부입니다. 그 공부를 스파르타 4기에서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3기 때도 그렇고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돈이 그쪽으로 흘러간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더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